안녕하세요. 현직 공인중개사 우리들 아파트입니다. 갖가지 이유로 혼자만의 집을 구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1인 가구가 대세인 요즘 집을 구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래도 나만의 집을 계획했다면 이 정도는 꼭 미리 확인을 하고 부동산에 방문하는 게 좋은데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전월세 사기로 보증금을 날렸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월세집을 전세로 속여 계약하는 것 등 사기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를 많이 안 해본 분들이 인테리어에 반하거나 독립하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강해 제대로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덜컥 계약부터 하면 사기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거래 경험이 부족하고 서류 확인 등에 자신이 없다면 몇십만 원 하는 수수료 아끼려다 보증금 수천만 원을 날리지 말고 믿을 수 있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는 게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집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꼭 명의자 통장으로 계약금과 잔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멀리 떨어져 살거나 워낙 소액이라 계약 관련 사항들을 부동산에 위임했다면 영상통화를 통해서라도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신탁 명의 집을 전월세로 구할 때는 신탁 원부를 꼭 확인하고 전세의 경우 신탁 말소 조건 등을 꼭 특약 사항에 넣고 말소 유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 회사와 수탁자 간 어느 정도의 돈을 빌렸는지, 신탁 회사가 세입자 관련 내용을 동의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위탁자인데 신탁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전세를 주고 돈을 챙겼다면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세입자를 내보낼 수도 있는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신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른다면 다른 집을 구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 명의로 집을 대신 사두고 부모님들이 계약을 하러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만약 명의자인 자녀가 계약일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위임장과 명의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르고 좋은 임대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월세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얼마나 적당한 가격인지 미리 확인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시세가 제공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검색을 해본다면 실거래가와 주변 시세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과 가능 예산을 정했다면 현장에 가보기 전에 미리 몇몇 집들의 시세를 정리해 보는 게 좋습니다. 막상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검색한 가격과 다른 집들도 소개를 받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동네의 집까지 구경하기도 하는데요. 보여주는 집들을 계속 보다 보면 더 좋은 집과 인테리어에 현혹되기 마련입니다. 옵션이 늘어날수록 가격도 계속 오르기 마련인데 주변 시세를 잘 모를 경우 주인들이 원하는 높은 호가의 가격이 적절한 가격인지도 잘 모르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실거래가와 호가 사이의 차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옵션에 따른 가격 조정을 요구하거나 원하는 가격대에 맞는 집을 바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 내에서 KB협력 공인중개사로 KB 시세를 직접 결정하는 오래되고 믿을 수 있는 부동산을 통해 가격 협상을 한다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집을 구경하러 다니면서 인테리어만 신경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깔끔하게 정돈되고 예쁘게 꾸며진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인데요. 막상 이사를 나가고 짐을 모두 뺀 집은 구경할 때의 첫인상과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찜하려면 살아본 사람만 알 수 있는 하자를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에서도 확인 설명서 작성을 위해 미리 확인하지만 그래도 집을 구경하면서 실제 하자 내용과 문제점들을 알아두면 더 좋습니다. 겨울철 문제가 될 수 있는 결로나 곰팡이 문제, 문짝 소음, 수압 상태, 창문을 열고 닫았을 때의 소음의 정도,
방충망이나 내부 벽지와 바닥 상태, 기본 옵션으로 있는 세탁기나 가스레인지, 에어컨 등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집주인 혹은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꼼꼼하게 보는 게 민망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물도 한번 내려보고 창문이나 방충망 상황 등도 체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미리 확인된 하자 부분은 공인중개사와 상의를 해서 특약사항으로 입주 전 수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집을 잘 구경해서 원하는 집을 찜까지 했다면 해당 집의 등기부 등본으로 대출 유무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등기부 등본을 띄어서 대출 유무를 확인하는데 매매 가격과 보증금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대출 없이 깨끗한 집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갭투자 물건이거나 법인 등에서 임대를 할 경우에는 선순위 대출 관계 등도 따져봐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내 돈보다 집주인에게서 먼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선순위에 있다면 후순위에 들어가는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줬던 보증금을 다 못 받고 쫓겨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출이 많거나 위험해 보이는 전월세 물건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줄 수도 있고 보증보험 가입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대출 금액은 실제 받은 금액보다 10에서 30% 정도 더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은행에서 채권 최고액을 더 높게 잡기 때문인 만큼 등기부 등본의 액수만 보고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겨 계약을 마음먹었다면 먼저 이사 가능일을 정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독립을 할 경우에는 큰 상관이 없지만 현재 사는 집을 다음 세입자에게 넘겨주고 이사를 해야 한다면 새로 이사 올 임차인 혹은 부동산과 이사일을 잘 협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집주인에게 미리 이야기해서 이전에 냈던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집주인과 순조롭게 이야기가 돼서 보증금을 받으면 문제가 없지만 인터넷에 종종 등장하는 돈 못 빼주는 집주인이라면 상황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자주 있는 분쟁인 만큼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사 가고 싶은 집이 생겼다면 독립을 꿈꾼다면 이사 가능 날짜를 먼저 정하고 부동산에 방문해야 집도 더 잘 보여주고 구체적 이야기가 된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계산을 여유 있게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갖가지 수수료와 이사비용, 예기치 못한 수리비용 등 독립이나 이사에 필요한 자금은 생각보다 늘 더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집을 보러 오는 분들 중에는 보증금과 계약금, 전세, 월세, 잔금 등의 용어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방문 전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선불 혹은 후불, 잔금, 관리비 등의 용어도 미리 확인하고 오면 더 좋겠죠. 보통 전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 정도는 이해하고 오는 게 좋습니다. 보증금은 말 그대로 집을 빌려 쓰는 기간 동안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집주인에게 미리 주는 돈이고 월세는 말 그대로 매달 집을 빌려 쓴 대가로 집주인에게 보내주는 사용요금 정도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보증금이 월세 보증금보다는 비싸고 반전세나 월세는 보증금 규모에 따라 월세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여건만 된다면 사회초년생들은 청년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를 사는 게 주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돈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 전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필요 서류들이 첨부되어 주택 도시기금 거래은행 등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기간이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 필요합니다. 이사 날짜나 자금 활용에 있어 이런 기간들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 과정 중에는 집주인에게 현금을 바로 주기보다는 가급적 은행 이체를 해야 영수증 증빙이 편해집니다. 은행 이체 한도를 미리 늘려놓고
잔금일에 폰뱅킹이나 은행 앱 등을 통해 직접 이체해 주는 게 좋습니다. 독립을 꿈꾸는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향후 사례를 중심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상담 전화 주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기초적인 내용조차 몰라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지만 살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 아닐까 합니다. 내 집을 구하려는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